중에서 질염, 골반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는 좀 앓거나 했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냉이나 이런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아랫배가 은근하게 아픈 그런 질환일 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증상들은 갑자기 냉대화가 좀 많아지는데 좀 끈끈하다든지 노란 게 이제 팬티에 묻어나온다든지 이럴 때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좀 냄새가 좀 시큼하다든지 뭔가 이제 이런 오징어 냄새 같은 게 난다든지 아니면 가렵고 뭔가 좀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때 뻐근하게 아프고 할 때 그때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제 항문이나 요도하고 좀 가깝잖아요. 항문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타고 앞쪽으로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고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우리 몸에는 각종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질 속에도 이런 뭐 유산균들 같이 좀 좋은 세균들도 살고 있고요. 현기성 세균들도 살고 있어요. 우리 대장 안에도 마찬가지죠. 유산균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왜 좋죠? 얘네들이 우리 몸에 좀 이로운 작용들을 해요. 이런 세균들, 나쁜 세균들의 번식을 좀 억제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음식물들을 좀 분해해서 소화 흡수시키기 좋게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좋은 균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현기성 세균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력 다툼이에요. 어느 세균들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균들이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을수록 이런 유해균들을 적절히 억제를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균형이 깨져가지고 유익균 수가 많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은 계속 뭐 가스가 찬다든지 대변이 불편하다든지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이 질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균주들이 어떤 것들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아주 건강하고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들, 유익균들이 어떨 때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드냐면 우리 몸에 좀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거나 항생제를 뭐 2주 이상 항생제를 좀 오랫동안 썼을 때 항생제가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들, 이런 대장, 이런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박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꽤 오랫동안 잘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현기성 세균들이 개체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 뒤로 계속 뭔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질염의 가지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은 건 세균성 질염이에요. 그 외에 뭐 곰팡이가 원인이 되든지 뭐 다른 것들이 원인이 되든지에 따라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하기도 칸디다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환웅 상태가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염증성 질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냉에 고름 같은 게 좀 노란 게 섞여 나와요. 그리고 화끈거리고 따갑고 좀 이런 열감들, 염증 반응들이 같이 일어나겠죠. 이런 세포들이 염증이 일어났다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염증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거를 섬유조직으로 좀 대체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고요. 폐경기 이후에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나타나면서 질이 이제 분비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조해지고 좀 이렇게 뻑뻑해지고 해서 부부관계를 할 때 상당히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광하고 이 질하고 자궁이 상당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부위가 아픈데 어떤 경우는 이제 방광염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질염일 수도 있는데요. 주로 구별을 하는 방법은 방광염은 소변을 볼 때 증상들이 가장 주돼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볼 때 따끔따끔거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고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제 방광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소변하고 크게 관계없이 좀 냉이나 태아나 이런 분비물이 늘어난다든지 냄새가 좀 짙어진다든지 고질 주변부가 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은 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연령대별로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20대, 50대 이런 순서대로 많습니다. 10대 때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60대 이상에서도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부관계가 왕성한 그런 나이대에 훨씬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부관계 때 좀 청결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질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질염일 때와 일반적인 냉이 좀 차이가 나요. 워낙에 이제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서 냉 분비량 자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좀 적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감염이 안 된 염증이 없는 냉은 좀 흰색이고 투명해요. 그래서 많이 묻어나는 좀 하얗게 이렇게 묻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냄새는 약간 시큼하거나 아니면 전혀 냄새가 없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끈끈한 정도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끈끈한 정도인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 냉이 노랗게 묻어나와요.
혹은 어떨 때는 좀 붉거나 초록빛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생선 비린내나 아니면 오징어 구운 냄새처럼 이런 냄새가 이제 나기도 하고요. 너무 묽어져서 물처럼 묽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끈끈해가지고 딱딱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염증 상태를 한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자궁도 염증이 생기면서 이 염증이 점점 안쪽으로 깊숙이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까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게 더 번져나서 골반 안쪽까지 이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가 심해지면은 오래 가면은 이제 기관지염, 폐렴까지 번지기도 하고 혹은 방광염이 이제 심해지면은 요거를 따라서 신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처럼 질염도 계속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자궁 쪽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자궁의 이런 벽을 좀 비우시키거나 아니면 유착을 시키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래 방치가 되면 뭐 이런 불임이나 난염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복막염의 위험성까지도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골반 안까지 번져나와가지고는 복막까지 번지게 되는 다른 장기들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좀 생명에 위험한 미흡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질염이 오랫동안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그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기 낳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는 감염이 되기도 하고 어떤 피임 장치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골반 안쪽까지 염증이 생기면 이제 배가 되게 많이 욱신거리고 아파요. 그리고 염증이 상당히 좀 심해집니다. 넓은 부위 광범위하게 이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때는 열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반염은 좀 열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38도 이상 고열이 일어나면서 좀 감기 비슷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방광염이라든지 질염의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데요. 너무 이런 질염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기를 너무 많이 씻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는 혹은 세정제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 안쪽은 약간의 산성이에요. 산성이 유지가 되는 거는 나쁜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 몸에서 산성 인체를 유지해야 하는데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해서 비누 같은 거를 자주 쓰다 보면은 이 산성이 중화가 되면서 오히려 세균들이 더 잘 번식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씻더라도 그냥 맹물로만 좀 씻어주는 게 좋고 세정제나 비누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를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배변하고 나서 앞으로 닦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문 쪽에 있는 세균들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닦을 때는 꼭 뒤로 닦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부관계 때 청결을 좀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어가지고는 피순환이 안 되면은 이런 염증들이 훨씬 더 잘 번지게 되겠죠. 충분히 수면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비단 질염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이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상황이겠죠. 한의원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 침 치료나 한약 치료가 상당히 잘 듣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런 쑥이나 애엽이죠. 길가에 있는 쑥이나 이무초나 이런 것들을 잘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로 이렇게 민물을 좀 해주면 훨씬 좀 빨리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요. 침을 맞으면 바로 가려움증이 좀 해소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약을 어느 정도 좀 쓰고 나면 쉽게 감기 나듯이 잘 낫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청결 상태 잘 유지해 주시고 이런 주의사항들 잘 지켜주시고 질염이 계속돼서 이게 보름, 한 달 계속 오래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어깨동무 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죠. 예전에 여자 원장님 계실 때는 참 그런 분이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남자 원장이라 그러는지 상당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괜찮아요. 네. 네, 혹시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